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나요? 저도 축구 좋아하는데요. 강한 팀, 축구를 잘하는 팀은 그 팀원들이 자신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알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팀이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같이 승리를 위해서 뛰는 그런 팀이 좋은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굉장히 좋은 연사분들이 오셔가지고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어떻게 임팩트를 만들고 계신지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저는 그분들도 그렇지만 토요일 주말인데도 굳이 또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임팩트 얘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다 같은 하나의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에서 제가 맡고 있는 역할은 관찰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직접 경기를 뛰는 사람이라기보다는요, 이렇게 임팩트를 만들고 계시는 분들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어떻게 임팩트를 만들고 계신지 그 과정을 분석을 하고 또 그거를 측정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은 이제 경기장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팀 닥터나 아니면 이제 코치들 있잖아요. 슛을 할 때 약간 뭐 오른발을 더 드세요, 뭐 이제 그런 얘기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혼자 하면은 한계가 있으니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같이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기관들과 같이 협력을 하면서 어떤 그런 좋은 일을 해나가는데, 거기에 적절한 피드백이 들어간다면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피드백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변화 이론, Theory of Change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실제로 그런 변화 이론을 바탕으로 임팩트가 나오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임팩트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객관적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조언해드리고 또 같이 고민해보는 또 그런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 변화 이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변화 이론은 어떤 임팩트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한번 분석해보는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5가지 요소를 가지고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투입, 그 인풋이죠. 그 다음에 활동, 액티비티스를 이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산출, 아웃풋, 그 다음에 결과, 아웃컴, 그리고 임팩트, 영향, 이렇게 5가지 단계에 걸쳐서 그 과정을 살펴보고 그 임팩트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개도국에 좀 관심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캄보디아나 베트남 같은 나라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삶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을 때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결국 이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학교를 다 갈 수 있고 또 어떤 와이프가 아플 때 병원에 가려면은 소득이 있어야 되고, 소득이 있으려면 직업이 있어야 될 테고, 직업이 있으려면은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해야겠구나. 근데 교육이 요새 보니까 IT에 대한 수요가 많으니까 이분들한테 IT 기술 교육을 하면은 직업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소득이 생기고 사람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가정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그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어서, 또는 여러분이 그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1억 원 정도를 코이카에서 이제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일단 인풋이 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강사가 필요할 거고요. 또 이걸 운영할 수 있는 행정 요원도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물적 자원들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랩실도 필요할 거고요. 또 소프트웨어도 이제 필요할 거고 컴퓨터도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 모든 걸 돌리기 위해서 또 자금이 필요하겠죠. 이런 인풋들이 이제 먼저 들어갈 거고요. 그 인풋들이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활동을 여러 가지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그 활동을 설계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IT 교육이니까 커리큘럼을 먼저 짜야겠죠. IT 교육을 하려면은 이런 과목들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그 각 과목별로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겠죠. 이제 교환을 짜야 될 거고요. 이걸 그럼 누가 가르치면 좋을까? 어떤 강사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강사를 어떻게 모실 거고, 또 이분들에게 또 필요한 역량을 어떻게 키워드릴까, 교육 훈련 어떻게 할까, 그런 또 질문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할까. 그 다음에 이제 운영을 해야겠죠. 시간표도 짜고 이제 프로그램 이제 돌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이 되면은 평가를 해가지고 수료가 됐습니다. 아니면 수료가 아직 안 됐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하세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안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사후 지원이 필요하겠죠. 이제 수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잠재적인 고용주들과 계속 만나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실제로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또 이 IT 기술은 계속 또 발전을 하니까 이미 수료한 사람들도 데려다가 또 추가적인 어떤 보수 교육을 시켜서 계속 어떤 역량을 유지시켜드리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한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산출물이 나옵니다. 산출물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프로그램을 이제 4번 1년에 돌리겠다. 그리고 한 번당 25명씩 총 100명 정도를 교육을 하겠다. 그 1억을 가지고 그런 게 이제 산출 목표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그렇게 4번을 돌리고 100명을 교육하면 그게 내 산출물이 되는 거죠. 측정하기도 되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코이카나 그런 데서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산출물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어떤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1월부터 11월까지 9천만 원을 썼어요. 이제 한 달이 남았어요. 근데 다 써야 되잖아요. 1천만 원. 남은 1천만 원. 이걸 어디다 쓸까? 내가 만약에 산출물로만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은 나한테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번 더 돌리는 거겠죠. 큰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한 번 더 돌려가지고 25명을 교육을 하면은 4번만 돌리면 되는데 5번을 돌렸고요. 100명만 교육을 하면 되는데 125명을 교육을 했으니까 25% 초과 달성. 그럼 다른 기관들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코이카에서 봤을 때는 얘네는 똑같은 1억 가지고 25% 초과 달성했네. 너희 잘했어. 내년에 또 해. 약간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하면은 막상 프로그램에서 100명이나 125명이 수료를 했는데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취직이 10명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정, 있던 인풋을 넣고 액티비티를 해가지고 산출물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수료를 하고 나서 어떤 소득이 잡고 그 다음에 소득이 생기고 삶의 질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00명 교육받는 사람들 중에 10명밖에 직장을 찾지 못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임팩트는 일어나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 쓴 1억이 과연 잘 쓸 건가? 잘 쓴 걸까? 고민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아웃컴입니다. 아웃컴이라는 게 결과인데요. 예를 들어서 고용자 얼마나 고용이 됐는가, 고용률은 어떠한가, 또 고용의 질도 봐야겠죠. 과연 이 사람들이 월급은 다 제값을 받고 있는지, 또 고용의 기간은 어떠한지. 만약에 좋은 프로그램에서 역량을 잘 키웠다면은 고용 기간이 길겠죠. 또 고용주의 만족도도 높을 거고요. 그런 걸 이제 만약 본다 그러면은 그런 걸로 내 사업을 평가한다 그러면은 아까 1억 중에 1,000만 원이 남았을 때 내가 그냥 엄하게 한 번 더 돌리는 거거든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취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뭐가 좀 약한 부분이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하게 되겠죠. 고민하면서 우리 커리큘럼이 너무 옛날 거야. 커리큘럼을 업데이트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딴 건 다 좋은데 강사의 역량이 부족해.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역량 있는 강사를 데려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월급을 더 올려줄 수도 있고요. 딴 건 다 좋은데 사후 지원이 부족했어. 그렇다면은 우리가 남은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네트워킹에 좀 더 투자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그 잠재적인 고용주와 많이 만나서 취직이 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방법도 있겠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무엇으로 우리를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자원을 배분하는 전략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결과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웃컴을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이제는 100명을 교육을 했는데 한 70명, 80명이 직장을 잡았어요. 우와, 너희 정말 잘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상 또 가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집에 찾아가 보니까요. 분명히 아빠는 취직이 됐는데 애들은 여전히 학교를 가지 않고 있고요. 와이프는 아픈데 여전히 병원을 못 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임팩트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지? 그래가지고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남자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집에 갖다 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막 술을 먹고 막 도박을 하고 거기다 쓰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럼 이제 그때 고민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다른 또 NGO랑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뭐 경제 교육을 좀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금주 클리닉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제일 확실한 거는 와이프한테 돈을 직접 보내주는 거죠, 월급을. 여자들은 이제 애들을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가정들을 가지고 있다면은 사람이 IT 교육을 하면은 역량이 향상이 돼가지고 일자리를 얻게 될 거고, 그러면 소득이 생길 거고, 그러면 집에 갖다 줄 거고, 그래서 사회가 좋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이게 다 가정이잖아요. 실제로 그 가정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만큼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측정해 보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임팩트를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그 임팩트 측정의 사례를 하나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건 이제 G세이버라고 몽골에서 이 추결기를 이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거는 이제 지금 굿네이버스라는 이제 우리나라의 굉장히 대표적인 NGO와 또 굿쉐어링, 몽골의 현지 사회적 기업, 그리고 코이카, 몽골 정부 등이 같이 협력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몽골 울란바토르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몽골 굉장히 춥죠. 그래서 1년에 한 9개월 정도가 겨울이고, 그리고 1월 달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1월 달에 한번 간 적 있었는데 영하 33도를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춥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들이 뭐 이 정도는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니야. 약간 그런 겨울이죠. 여기 이제 가난한 분들은 텐트, 아까 보여드린 그 게르라는 텐트에서 이제 사시는데요. 추우니까 난방을 많이 하게 되죠. 난방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놀라실 수도 있는 일은 울란바토르라는 도시가, 수도가 전 세계에서 대기 오염으로 1, 2위를 다투는 굉장히 대기 오염이 심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대기 오염의 70% 정도가 이 게르에서 나오는 매연 때문에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물론 석탄의 문제도 있지만 특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좀 질이 낮은 석탄을 떼거나 아니면 폐타이어 같은 걸 막 떼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매연이 되게 심한 거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소득의 50% 정도를 이제 이 난방비에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처분 소득이 되게 줄어들어서 겨울 기간 동안 되게 힘든 게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측면에서는 매연이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안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건강 측면에서는 호흡기 질환, 특히 이게 아이들한테 되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5세 미만 아이들의 30% 정도, 사망률 30% 정도가 이런 대기 오염과 연관이 있다, 이런 연구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의 질이 결국 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적정 기술 기반의 추결기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보급을 하게 된 건데요. 처음에는 김만갑 선생님이라고 이제 적정 기술 굉장히 유명한 분이 이 몽골에서 그 사람들의 고통을 보시고 이런 추결기라는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서 여기저기 발표를 하셨는데, 그걸 이제 굿네이버스에서 듣고서는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래서 한국에서 100개 정도를 시범 생산을 해서 현지에 가져가서 조립을 해서 돌려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제품을 몽골 현지에 공장을 세워서 현지인들이 직접 생산을 하고 현지인들이 직접 판매를 한다면은 또 일자리도 창출이 되니까 지역 사회에 또 공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지에 2010년도에 사회적 기업 굿쉐어링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2011년도에는 이제 굿네이버스에서 4,500개 정도를 스폰서를 대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몽골 정부에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해가지고 2012년도에 1,500개를 몽골 정부에서 구매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수요가 있다는 게 현지에서 확인이 되니까 코이카에서도 그럼 우리가 좀 도와주겠다 하고, 또 독일 대사관에서도 우리도 도와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올해 말까지 한 6만 대 정도가 이제 발급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변화 이론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G세이버를 보급하면은 난방 시간이 이제 증가가 되고요. 또 석탄 사용량이 감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유해가스 배출도 감소될 거고, 또 이제 지역 사회에서 신규 일자리도 창출되고 될 거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그런 여러 영향들이 있을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가정인데요. 이 가정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측정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 한양대와 이화여대, 그리고 하버드에 계신 박사님이나 피츠버그 의대에 계신 이제 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팀을 짜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성 효과는 제가 측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건강 효과는 의대 교수님들과 이제 보건대학 교수님들 같이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환경 효과는 환경공학과 교수님, 그다음에 삶의 질 효과는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회사의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또 경영적인 측면, 행정적인 측면을 또 경영대, 행정대 교수님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또 이 학생들 같이 하는 학생들과 함께 팀을 짜서 연구를 이제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한 1년 약간 넘는 기간 동안에 현지에 가서 이제 측정을 해봤는데, 저렇게 현지인들을 만나가지고 직접 심폐 기능을 측정을 해보는 그 장비를 사서 측정도 해보고요. 폐 속에 일산화탄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또 측정하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측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텐트를 세워놓고서는 G세이버가 있는 곳과 G세이버가 없을 때 그 미세먼지의 배출량이라든가 아니면 일산화탄소의 배출량이라든가 그런 게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것들도 장비를 가지고 측정을 또 했었습니다. 또 이제 서베이도 했었고요. 측정을 해보니까 저희가 발견을 한 게, 이제 G세이버라는 제품이 경제성 측면에서는 어떤 난방 시간을 이제 늘려주고,
또 석탄 사용량을 이제 한 30% 정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구나. 그런 걸 이제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였고요. 건강 효과에서는 어떤 그 G7을 쓰는 사람들이 가래라든가 피부 자극 측면에서 좀 더 이제 쓰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좀 더 좋은 어떤 컨디션으로 살 수가 있구나. 이제 그런 걸 저희가 발견을 했고, 또 어떤 대기 오염 물질도 하루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그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이 30% 정도 줄어든다는 거. 그다음에 삶의 질 효과에서는 신체적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또 G7을 쓸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증가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굿쉐어링, 사회적 기업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봤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굉장히 재밌었던 게 일반 기업들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운영이 되는 건데 이 굿쉐어링이라는 데는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 외에도 그 본인들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그 이를 위한 교육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사례가요. 거기 이제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신데요. 원래 이제 시골에서 이제 가축을 키우시던 분이었는데 이제 이상 기온 때문에 이 가축들이 다 얼어 죽어가지고 이제 결국 일자리가 있는 수도로 이제 울란바토르로 이주를 오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내려가가지고 빌딩 같은 데서 청소하고 이제 그런 일을 주로 하셨었는데 굿쉐어링이라는 이 사회적 기업에 취직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청소나 이제 정리만 하셨대요. 이분이 심지어는 컴퓨터를 못 켰대요. 그 단추를 누르면 터질까봐 무서워가지고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지금은 파워포인트를 만들어가지고 기획안을 발표하시고요. 그 다음에 몽골 지방에 그 제2 가공 공장을 세웠는데 거기에 매니저로 가셔가지고 뭐 물류나 그런 생산 그런 모든 과정을 또 매니지도 하시고요. 그렇게 역량이 이제 발전하신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격리를 하는 이제 여직원이신데 이분은 회계사 되는데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회사 끝나고 나서 회계학원을 다니셨거든요. 근데 그 회계학원 다니는 수강비의 반을 회사에서 대주고 또 시험 직전에는 한 2주 정도, 2달 정도 그러니까 유급 휴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주면서 그냥 나오지 말고 공부만 해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회계사 시험에 합격이 돼가지고 사실 굉장히 더 좋은 직장, 더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으로 갈 수 있었는데 이분이 나는 그냥 이 회사에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일,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게 더 좋다 그러셔가지고 그냥 회사에 남으셔가지고 지금 이제 매니저로 중간 관리급 매니저로 이제 일을 하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하시는 게 이 전국에 방영된 이제 TV 광고도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뭐 인사 관리도 하시고 그렇게 사람들의 역량이 발전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G세이버 사업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었던 거는 이 국제개발 협력, 사회적 기업 그리고 이런 적정 기술이 같이 융합이 돼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드는 그런 케이스였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어떤 제품을 만들고 어떤 영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직원들한테 그러면 전문 직업 교육의 장이 될 수 있겠구나, 비즈니스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이제 그런 가능성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저희가 얻은 그 결론은 그 소셜 임팩트를 만드는 게 당연히 가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선한 의도와 협력만으로는 부족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적절한 피드백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더 나은 결과를 만들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어떤 임팩트를 측정하고 또 그걸 가지고 분석하고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옆에서 보면서 느꼈던 거는 결국 이 사회적 임팩트라는 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어떻게 보면은 또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사람들과 사람들, 이 결국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 관계에 있어서 서로에 대한 어떤 진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진정성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말로 내가 너를 정말 위해서 뭘 한다라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항상 어떤 순간순간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결정을 하면 나한테 좀 유리하고 저렇게 결정을 하면 상대방한테 유리한데 그 상황에서 상대방한테 유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들이 행동들이 모여서 그런 결정들이 모여서 진정성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진정성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사랑이라는 게 상대방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 말고도 어떻게 보면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이 있잖아요. 포텐셜이 있고 그리고 그 포텐셜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다 실현될 수 있도록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같이 서로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누구의 어떤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요. 같이 서로 같이 발전하면서 같이 행복하게 좋은 일을 해나간다면은 우리가 바뀌고 우리의 회사가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커뮤니티가 바뀔 수 있고 또 세상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받은 피드백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